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머물러 있는 개념이에요. 제발 우리의 입을 막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소통이라는 것 안에서 목소리가 배제되지 말아야 된다.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게 변해버린 환경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변한 환경에 우리에서 언론이 살아남을 만한 어떤 자율성이나 자체적인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논하고 있는 게, 그러면 표현의 자유, 특히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게 사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네. 시민들이 소통할 채널을 어떻게 네. 하는가가 사실은 핵심이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이렇게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김만고 박사님이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이렇게 쌓아놓으신 이론적인 자산이 있을 거라서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서 가장 초보적인 형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억압적 국가와 싸우던 시민에게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만든 태도들이고, 이게 이제 뭐 사회권이라든가 이런 걸 확장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요구해야 된다. 국가한테 우리 죽이지 마세요가 아니라 너희들 우리를 지금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야 되고 우리를 좋은 환경에서 살게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해야 되고 밤거리를 안전하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인 거잖아.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예, 게. 맞습니다. 예. 네, 그 중에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머물러 있는 개념이에요. 제발 우리의 입을 막지 마세요. 그렇죠. 이 개념에 가까운 거거든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소극적 자유의 그럼요. 일부냐. 예. 예, 예. 그러면 적어도 사회권적 자유 수준 이상으로 뭔가 이 소통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소통의 권리로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사회적 소통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퀘스천이 바뀌어야 돼요. 예. 마치 이제 북유럽에서 우리는 국가의 행위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듯이 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가 막고 있거나 뭔가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참정해야 되는데 참정권을 줬던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참정이 안 돼. 왜? 정당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예를 들면 그쵸.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부정부패 고리가 있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고 나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정치에 참여 못해요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예. 이런 장애들을 제거해 줘야 충분한 사회의 참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사회적 소통이라는 것 안에서 목소리가 배제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죠. 예. 지금도 언론이 보도 안 해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자꾸 그 지하철 가서 그 아침에 투쟁하시고 하는 게 아무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목소리를 알려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언론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예전 같은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포괄성이나 다양성의 원칙으로 이걸 그래도 보도해 줘야 된다. 이거는 언론인들의 판단에 맡겨버린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수많은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적어도 그 비율로라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거죠. 헌법에 그 권리가 들어가 있어야 국가는 이걸 보장할 책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법률을 만들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이제 되는 걸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자, 공영방송을 만들 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 그렇죠? 장애인의 이동권 내지 장애인 문제나 소수자나 약자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 뉴스 보도에서는 한 꼭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뭔가 원칙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그걸 이유로 수신료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던 여러 가지 원칙들이 기존에도 약간 그 안에 담아 놓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거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소통의 과정에 단순히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못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자기 목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라 국가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헌법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거 막지 마 말하는 자유권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그 소통을 딱 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걸 사회권 수준으로 올리자라고 그렇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바뀐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뭐 디지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주목 경제나 이런 것들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사실 여기가 되게 난잡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디지털 어떤 미디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출구하고 배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 삼아도 어떤 좋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다 해봤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이게 스토리가 있네요. 네. 명확하게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스토리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짧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에 한 꼭지가 이제 제가 또 결론을 쓰면서 이제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시민의 위치도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위치만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권력도 다양화되고 있고 시민의 위치도 무조건적인 약자의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물론 소비자가 되면 더더욱이나 세지는데 이를테면은 언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할 때 나쁜 언론에 대해서 죽어라고 욕하고 실제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소비자적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잘 써야죠. 예를 들어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쓰듯이 잘 써야 되는 거죠. 시민이 소비자적인 것 방식으로든 또는 시민적인 방식으로든 간에 내가 소통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다. 이제는 커뮤니케이티, 다시 말하면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언론 기관 내지 언론인과 일반 시민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 이제는 사실 있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민이 이제 마치 그냥 앉아가지고 쟤는 나쁜 놈, 쟤는 좋은 놈, 나는 이렇게 해줘 라는 식으로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되게 큰 언론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책임 있는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나는 뭔가 사실에 근거를 둬서 뭔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사회적인 어떤 언론 안에서 내 의견이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는가?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주체가 그냥 어느 한 주체와 객체로 고정돼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이 전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적극적 소통을 하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시민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그게 지금 이제 정준희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해시칼리지나 해시TV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머릿속에 이게 이게 하고 계신 거구나 이미. 이론적 구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군요. 예. 딱 머리에 들어와서 이거였구나. 저도 이제 감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이제 정준희 교수님이 쓴 언론 자유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언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대안까지도 다 살펴보는 어떤 시간이었고요. 이 긴 이야기 정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 책을 했지만요. 여러분이 또 많이 보셨으면 하는 책이 있어서 이게 사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정준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묻는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질문한다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언론의 역할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언론이 사실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여러분 심지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성과물이 다르죠. 그런데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도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 사실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답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질문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질문의 역할,
어떻게 보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언론 비평도 하셨지만 백분 토론 진행자라든지 아니면 열린 토론 진행자라든지 하시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질문을 가장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라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도 이 묻는다는 것, 이 책 많이 또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제가 훨씬 더 예.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 하나를 가지고 쭉쭉쭉쭉쭉 다 예, 완전히 할애해서 얘기한 거는 사실상 처음이어서요. 예. 우리 만권 책방 덕분에 예.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만권 책방은요, 앞으로도 책 하나를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만권 책방을 통해서 많이 좀 소개되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책 많이 이제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정준희 교수님 모시고요. 사실 이 책이 2022년 연말에 출간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 뭐 2, 3년 정도 된 책인데요. 뭐 상황은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효해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좋은 언론이란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억압 아래에서도 사실 보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보도하는 만큼이나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자라는 서사를 이제 함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이제 뭐 더 절실히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계엄과 계엄 이후에 우리 언론을 보면서 점점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 변동과 이제 기술 변화래요. 우리 언론의 미래가 밝은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논쟁 가운데서도 정준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여는 이런 언론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학자분이 있어서 여전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요, 오늘 만권 책방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권 책방